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저번 편에 이어서요. 저번 편에는 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감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참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전에 얘기했던 분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체라면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감정이 바로 슬픔이에요. 오늘은요, 슬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슬픔을 잘 다루면 이것만큼 묘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은 마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슬픈 영화를 보고 슬픈 상황이 되면 눈물을 흘리는 게 맞는데 이게 마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슬픔은요, 좀 차원이 달라요. 일종의 그 슬픔을 마음 차원에서 느끼는, 수행하는 데에서 슬픔을 느끼는 거는 이 마음의 묵은 때를 청산하고 정화하는 쪽에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을 풀어준다고 할까? 예.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는 들어오면 무조건 순환해야 되고 나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새로운 에너지가 또 들어오고 또 흘러가게 내비두고 흘러 들어오고 내비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받은과 동시에 그 감정을 쓰잖아요. 그 감정을 쓰는데 어떠한 뭐랄까 기운,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정체가 됩니다. 이 정체가 돼서 하나의 응어리가 이렇게 기혈순환을 막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응어리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맺혀 있으면 이게 오래되면요,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 가게만 되면 계속 막혀져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요 굳어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굳어버려요. 그 에너지가 굳으면은요 물질화가 돼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에너지의 그 낮은 에너지가 물질화를 만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그 물질화된 그 에너지를 풀게끔 하는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 차원에서 청산, 정화를 하는 데 쓰이는 가장 중요한 게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잘 쓰면 맺혀있던 그 응어리, 예. 아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응어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화가 된다고. 그 응어리가 풀어지게 돼요. 근데 이 보통 일반 사람이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슬픈 감정과 이거와 뭐가 다르냐?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슬픈 상황이 오거나 또 아니면 뭐 상심을 했다거나 또 슬픈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픈 일을 딱 당했을 때 우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표면의식에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표면의식에서 떠올리는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수행 차원에서의 그 슬픔은요, 카타르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처럼 그런 응어리가 이렇게 물질화가 된 그 에너지 덩어리가 풀려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차원에서의 눈물은요, 정말 값지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네요.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탔다고 할까요? 4차선, 5차선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한 거와 같아요. 얘가 좀 더 느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앞전에도 그 동영상에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노, 화냄, 성냄, 그리고 뭐 원망, 증오 같은 거요. 이 분노가 어느 정도 한 소금 빠지면요, 바로 순서에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갑니다.
분노가 빠지고 나고 성냄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화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거든요.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슬픔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처음 진행할 때부터, 처음 마음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슬픔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분노, 성냄, 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좀 걷어지고 난 다음에 슬픔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거죠. 가장 좋아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부터 느끼는 게 나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이런 단계로 거쳐가면 좀 편안하게 그 슬픔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바로 이렇게 정화 쪽에 마음 수행 차원에서 첫 번째로 먼저 그거를 하게 되면 슬픔이 일어나다가도 뭔가 응어리가 풀어지다가도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 기운, 정체된 기운에 의해서 분노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진입을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런 성냄, 화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하면은 되게 좀 좋죠. 이때 이 수행 차원에서의 슬픔에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숨어있는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값지고 가장 황홀한 순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좀처럼 드러내지지 않거든요. 왜 드러내지지 않느냐? 이게요, 분노에 감싸져 있어요. 분노라는 응어리에 그 슬픔, 정말 그 개개인이 그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슬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숨어 있다고요. 분노가 어느 정도 꺼지고 한소금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슬픔이 드러날 때 진정한 그 슬픔과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슬픔이 느껴지다가도, 카타르시스가 어느 정도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로도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감정으로 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 슬픔을 맛보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수행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슬픈 영화 보고 울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약간 힘이 좀 빠져요. 좀 단계가 좀 거치면은 좀 많이 좀 편해지죠. 슬픔을 느낄 때 눈물을 펑펑 쏟는 게 매우 좋습니다. 눈물이 막 그 닭똥 같은 눈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고, 왜 그런 눈물이 나올까요?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은요, 잘 울기가 어려워요. 나오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좀 낫겠는데 남성분들은요, 진짜 우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답니다. 주입식 교육처럼 세뇌된 것처럼 사내놈이, 남자놈이 그런 일 갖고 눈물을 보이냐라고 하면서 되게 약해 보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어찌 보면 남성들의 뭐랄까, 난 강해야 돼, 우리들은 강해야 돼, 남자니까,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주입된 거예요. 이게 세뇌된 거예요. 남자도 울 수 있어요. 남자도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그런 뭡니까, 사회 구조라든가 그런 인식이 문제인 거지. 남자는 뭐 아픔 없습니까? 남자도 아픔 느껴요. 대신 표현하면은 좀 찌질해, 좀 약간 약해, 뭐 요런 그런 편견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이게 잘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성분들이 이 마음 수행을 참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느껴요. 잘 울어요. 그리고 잘 풀어요.
아이고 이래서 슬프네 저래서 슬프네 이래서 속상하네 저래서 속상하네 그때 누가 그랬지 응? 그러지 말았어야 됐었어 왜 그거를 그때 그렇게 했냐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 감정에 빠져서 충분하게 울어내고 충분하게 이해받으니까 말을 하면서 물론 말을 안 하고 꼭 이렇게 음미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좀 말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내뱉으면 감정이 많이 풍부해져서 표현하기가 쉽죠. 여하튼 남자들은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취약해요. 어떻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수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슬픔이 터지고 정말 그럴 때는요 눈 주위가 다 터져요.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요. 마치 팬더가 되는 것처럼 여기 눈 주위들이 그러면서 감정이 엄청 풍부해지죠. 엄청 풍부해져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때 이제 풀 때 제 조상님을 정화하고 청산하는 그런 기억에서 그럴 때였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풀 때였었는데 그거 아세요? 막 울어요. 우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다. 그냥 울음으로써밖에 안 나와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 표현을 안 해요. 화 표현은 어느 정도 화가 올라왔기 때문에 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걔는 숨어버려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걔도 숨어버려요. 너무 밉잖아요. 미우면 숨어버려요. 이렇듯이요. 감정이라는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되게 듣기가 어려워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이해심도 풍부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꺼버리거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온다거나 그냥 자버려요.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슬픔은요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울어 제끼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가 한 소금 좀 살짝 빠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짜 자기가 정말 정화하고 싶은 청산하고 싶은 감정 그런 기억 그런 트라우마 그런 맺혀있는 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 가지고 울어 제끼는 거죠.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왜 치유가 일어나느냐? 그때 그 에고는요 이제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화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미 빗장은 열어놨고요. 열어놨는데 그때 진짜 그 슬픈 마음, 진짜 트라우마로 남았던 마음, 그 속마음을 이해받는 순간 에고가 뭐예요? 이게 나쁘다라고 이게 이분법으로 쫙 나눠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막 베놈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나예요. 나 엄연한 자기예요. 자기 보지 못했던 자기라고요. 걔를 따로 떼어놓고 너는 에고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놈이야. 넌 나가 없어져. 나가 죽어. 이렇게 할 수 없어. 왜냐? 나라고요. 나.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아이고 야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아이고 야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숨어버릴 수가 있었겠누 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잘 보다듬어 줘야지 배척해야 되고 나를 괴롭다고 해서 그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 겁니까? 우리들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우리들 거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에고가 그 슬픔을 우리가 정화했을 때 감정에 폭 빠졌을 때 걔가 기꺼이 내어줍니다. 알려줘요. 나 사실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다라고 알려준다고요. 그거를 듣고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마치 에고랑 이렇게 나랑 얘기를 하듯이 공감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되고, 그때 얘가 빗장을 풀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편이 되는 거예요.